자, 개념편 페이지 여기가 파란 색깔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가 안 써 있어. 유추하건대 74쪽으로 보이네요. 자, 어쨌든 여기 페이지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제목 보시면 인수분해라고 써 있지. 혹시 여러분들 인수분해란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캠화면 안 킨 한 친구 누굴까? 자, 캠화면 켜주세요. 자, 인수분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는 친구?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필기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중3 때, 자, 요걸 배워요. 요게, 별표 한 두 개 칠게요. 정말 중요해. 여기 훈련이 잘 되면,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걸 좀 말해줄게요. 지금 우리의 이 공부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겠다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앞에서 뭐 배우고 갔냐면, 다항식의 곱셈 배우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이란 거 배웠지. 사실 어쩌면요, 이 내용은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좀 이따가 밝혀지는데 관계가 있어요. 어쩌면 미리 말할까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이거.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워요. 너네 1차 방정식을 중1 때 배웠잖아. 2차 방정식 풀 때 얘가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네. 이게 결국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 루트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곱셈 공식을 우리가 먼저 배웠고 오늘 인수분해는 자, 미리 스포하는 거야. 어쩌면 곱셈 공식의 역방향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오늘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을 저희가 이번에 풀어야 돼요. 중3 때. 우리가 1차 시리즈는 중2까지 다 배웠단 말이야. 1차 방정식, 1차 함수, 1차 부등식까지. 근데 이제 중3 때부터 2차 시리즈가 나와요. 이번에 저희가 배우는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워요. 2차 부등식은요, 고1 때 배웁니다. 걔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인수분해가 좀 새로워 보일 수 있는데요. 너네 혹시 인수분해는 몰라도 소인수분해는 알지 않으세요? 요거 여러분 중1 때 보잖아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거의 똑같은 작업이야. 단지 소인수분해는 필기하자면 얘는 뭘로 하는 거야?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6을 소인수분해라. 2 곱하기 3. 근데 인수분해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차이고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다음 장 가볼게요.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말했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자, 밑에 한번 준비학습 풀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소인수분해를 한번 시켜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개하는 거. 물론 이번 페이지는 곱셈 공식이 안 나오지만 좀 아쉽네요. 저라면 곱셈 공식을 한번 여기다가 준비학습을 시켜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잘 들어, 여러분들. 저런 것도 분명히 방금 필기하라고 했는데 안 한 친구가 있을 거야.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치? 너네가 학교에서 막 선생님 저거 그래도 90 이상 나오는데요. 잘하는 게 아니야. 사실 중학교는 100점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100점을 밥 먹듯이 일단 먹어줘야 되고요. 100점은. 그 다음이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를 좀 준비하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이 시기는요. 학교에서 물론 성적 100점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다 100점 맞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너네는 의미 뭐냐면 저랑 하시면서 저는 이미 고3까지 수업을 다 하고 있잖아. 미래를 안다고. 너네 미래를. 공부하는 방법을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부터. 자, 100점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소인수분해. 자, 실제로 소인수분해는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인수분해랑
비슷한 작업이야.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소인수분해 같은 거예요. 단지 소인수분해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가 할 거는 식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식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소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배워요.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니은자로, 보통 가장 많이 쓰죠. 니은자로 쭉쭉 내려가는데 소인수, 여기서 소가 뭐를 말하냐면 보통 소수로 분해하라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뭐 팔 같은 거 되지만 가장 작은 단위 소수로 분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뭐 2 쭉쭉 내려가죠. 이렇게 소수로 막 분해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 여기를 다 곱하라 배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 숫자를 분해해 본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어떤 숫자를 좀 분석하고 싶을 때 많이 하는 작업이잖아.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 우리 얼마 전에도 그 문제 기억나? 자연수가 되도록 그거 할 때 요거 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자. 그치? 그리고 자,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1 때 요런 것도 배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약간 가지치기 느낌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도 사실은 가능해요. 이렇게 막 가지치기로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지 같은 행위야. 그리고 곱할 때 이렇게 소수들만 쭉 곱하죠. 그래서 2가 4개, 5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169번, 169는요. 사실 이제 요거는 조금 큰 소수예요. 13의 제곱이야. 근데 사실 얼마 전에 피타고라스 공부할 때 많이 봤던 수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13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576 같은 경우는요. 자, 576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답안지를 보고 그냥 할게요. 쭉쭉 해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문제 가끔 문제에서 필기해 보실래요? 그럼 요거의 소인수가 뭐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했냐면 소인수는 뭘 말해요? 또 요런 숫자 각각을 말하지. 1번 문제는 소인수가 2예요. 2가 6개 있는데 이제 대표로 2를 말하는 거야. 2가 6개인 거죠. 그리고 2번 문제는 소인수가 뭐야? 2랑 5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한 개 우리가 얘네들을 소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소인수 분해, 얘네들로 분해한 거예요. 다시 3번은 13이고요. 그럼 4번은 2랑 3이겠죠. 요게 이제 소인수를 묻는 거잖아. 자, 요게 이제 오늘 배울 인수분해랑도 관련돼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이어서 2번 문제는 전개하시오 문제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곱셈 공식이 없네요. 자, 분배 법칙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저희가 전개라는 게 보통 뭐냐면 이런 걸 저희가 전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풀어 쓰는 거. 이런 걸 저희가 전개라고 하잖아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쭉 풀어 써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이 정도는 암산이 되길 바랍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쭉 풀어 써보시면요. 뭐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소위 전개라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자,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지금부터 스토리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장 내용 바로 이어갈게요. 이 전개한 거를 거꾸로 뭐 이렇게 묶고 싶다는 거야. 어쩌면 다음 장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전개의 역방향이 사실은 인수분해예요. 다시 이렇게 전개의 역방향이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비유 들어볼까요? 자, 위에 있는 1번 문제 보시면요. 어쩌면 약간 요게 뭐야? 어쩌면 약간 요게 자, 어쩌면 이쪽 방향이 여러분들 전개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굳이 말로 하면 2의 6제곱을 계산한 게 64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64를 반대로 묶어주는 게 이게 인수분해라는 거야. 좀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숫자로 하는 게 저런 소인수분해.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인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식으로 이런 느낌을 하는 게 인수분해인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위에다가 이제부터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필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게 될 작업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는 숫자 가지고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 나와요? 6 나오잖아. 어쩌면 뭐다? 이쪽 방향이 우리가 숫자에서 사실 뭐 전개란 말을 안 쓰죠. 계산한 거잖아.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소인수로 분해해 주는 게 뭐야? 너네가 아는 소인수 분해 맞나요? 자, 이런 느낌처럼 우리가 이번에 배울 중3 내용은요. 비교해 보라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이런 거 배웠잖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곱하기 배웠잖아. 다항식 곱하기. 그리고 제가 이거는 외웠죠. 뭘로? 합차라고 해서 이렇게 외웠잖아요. 요게 이제 보통 전개라 불러요. 위에는 숫자니까 계산, 얘는 전개라 부르잖아. 근데 이거를 거꾸로 묶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왔다 갔다 문제예요. 요거를 묶을 줄 아냐는 거야. 근데 어쩌면 이제 제가 오늘 드린 표는 근데 아마 몇몇 친구는 전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반대방에 묶는 게 아마 상상이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매번 말하지만 한쪽 방향을 많이 해보면 반대로 유추가 돼요. 얘가 뭐가 원래 그거였을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면 감이 안 올까봐 자, 제가 오늘 올려드린 요 표가 있는 거예요. 요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뭐랄까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만든 표 같은 거 사실은요.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요런 흐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다음 장의 1번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 보통 뭐라 불러요? 소인수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여러분 느낌 와?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부를까요? 지원아, 위에 쟤네들이 소인수야. 6의 소인수가 2, 3인데 그럼 요 a제곱 빼기 4의 이 친구는 뭐라 부를 것 같아, 지원아? 느낌에? 자, 얘는 참고로 소인수가 아닙니다. 저 소자는 그 숫자의 소수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대학교 수학 가면 이름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인수라 부릅니다. 다음 장 바로 가보시면 이제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이 식의 인수인 거 골라라. 즉 이렇게 분해해 보시면 이런 각각의 파츠들을 인수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꼭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필수 1번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을 준 겁니다. 즉 인수분해란 게 앞으로 이런 느낌이야. 뭔가 전개되기 전 다 묶여있는 이런 상태를 저희가 인수분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안에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인수 한번 골라보실래요? 자, 인수. 자, 인수가 뭘까요? 자, 소인수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랑 좀 비교해서 보면 그런 애를 고르라는 거예요. 소인수처럼. 그러니까 지금 시계 모양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는 각각의 그 뭐뭐뭐를 우리가 인수라 부르는 거예요. 이 식에서. 숫자에서는 소인수, 식에서는 이인수라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셨나요? 자, 물어볼게요. 도훈아, 몇 번이 인수인 것 같아요? 비읍, 비읍, 하나? 자, 니은까지? 자, 혹시 더 있는 친구? 자, 혹시 더 있다? 자, 혹시 재훈아, 더 있을까? 어때요? 자, 여러분들,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아직 아마 인수란 게 감이 안 오나 봐. 여러분들, 인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어떤 식을,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뭐라고요?
인수분해는요, 어떤 식 한 개를 이렇게 뭐 10 곱하기 10 곱하기 뭐 10 곱하기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수분해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각각의 요런 것들을 사실은 인수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렇게 묶어도 요것도 인수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를 하나의 인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소인수랑은 조금 다르긴 해. 소인수는 저희가 요렇게 있다고 해서 요거를 계산한 4를 소인수라고 하지 않잖아. 사실은 소인수라는 거는 소수를 말하는 거라 2랑 3밖에 없는 건데 얘는 그냥 인수기 때문에 약간 숫자로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그냥 인수를 물어보면 4라던가 6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소인수는 숫자로만 그러니까 소수로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그냥 인수는 그냥 이런 식의 다양한 조합이 다 가능해요. 막말로 이렇게 곱한 것도 소인수라는 거야. 여기서 아주 다양한 조합의 인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니은, 디귿, 비읍인데 자, 아닌 것들 볼게요. 그래서 왜 기억은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조합으로 이걸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못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만 인수라 보겠다는 거야. 리을도 2x 플러스 1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조합하면 나와요? 2x 플러스 1이. 안 나오잖아. 미음도 y는 있지만 x 빼기 3이 없단 말이야. 이거는 뭐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수가 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밑에다가 자, 인수를 좀 몇 개 추가로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친구씩 호명하면 위에 있는 니은, 디귿, 비읍 제외하고 인수를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선우야. 그럼 너가 한번 인수를 만들어 볼래? 이거 세 개 말고 어떤 것도 인수일까? 예를 들어 x-2요. 그죠? 그 이것만 대화도 인수라는 거야. 다 써봐, 다 해보자.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소인수랑 다르게 굉장히 많아. 왜? 소수란 조건이 없으면요 원래 많아집니다. 갑자기 그냥 인수는요. 그쵸? 한 번 더 해볼까? 민주야. 또 만들 수 있겠니? 뭐 만들면 될까? 5xy 마이너스 10y 5, 5, 5x 뭐라고요? 5x 아 그러니까 xy 요걸 이게 분배한 거예요? 분배? 네. 사실은 그것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상관없죠. 사실 지금 민주가 말한 게 이걸 말한 건데 사실 뭐 이거를 분배한 이것도 굳이 말하면 인수라고 말할 수 있긴 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해볼까? 혜린아 혹시 또 만들 수 있겠니?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위에 있는 거 조합해서 얘네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아무거나 만들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O 하나랑 자, 여기 없는 거 만들 거니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만든 여러분 요것도 인수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인수란 말을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나 싶어서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우진아. 또 인수 한번 만들어 볼래? 뭐 있을까요? 어, 5y 가르치고 어, x 플러스 3. 5y 가로치고 x 더하기 3. 나쁘지 않죠? 이렇게 조합하면 나오잖아요. 자, 인수란 말 감이 여러분 오세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런 파츠들을 인수라 부를 건데 단순히 눈에 있는 쟤네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수란 말 뜻 배웠고 이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런 작업인 거야. 자, 얘네들은요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 전개가 되어 있지. 그치? 이렇게 위에처럼 묶여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식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써보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전개하기 전으로 묶어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느낌 와? 우리가 마치 소인수 분해하듯이 숫자 한 개를 분리하는 것처럼 식 한 개를 몇 개의 식의 곱셈으로 분리하는 걸 저희가 인수분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린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선우야. 자, 마우스 손 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요. 이제 위에 보시면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공통사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밑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적 있는 곱셈 공식이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름들이. 왜냐하면 사실 오늘 할 행위는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곱셈 공식이 이렇게 하는 게 곱셈 공식이잖아. 어쩌면 오늘은 역방향 하겠다는 거 사실은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당시에도 말했던 말을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어쨌든 뭐 인수분해든 곱셈 공식이든 무슨 공식은요. 반드시 뭐로 공부해라?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단순하게 A, B로 공부할 게 아니라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앞 필기해 보세요. 뭐 뒤 이렇게 해서 뭔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런 상황일 때 A, B가 아닌 뭔가 앞뒤로 역시나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친구의 인수분해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 더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 빼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앞뒤로 공부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지만 반대로 갈 건데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뭔가 앞뒤 이런 느낌으로 상황으로 이해하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자, 아까 말씀드린 사실 어쩌면 인수분해는요. 뭐야? 곱셈 공식을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요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요 자리가 뭐일지 예상 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 민서가. 요 문제 오른쪽에 인수분해하면 뭘 것 같아요? A 더하기 1 제곱. 이게 이제 한번 보이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설명도 안 했지만. 왜냐면 이게 이제 숙제를 많이 하고 전개를 많이 해본 결과물이에요. 이 식을 가만 보면 뭔가 완전 제곱식의 향기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뭔가 여기서. 근데 그런 향기가 나는 순간 어쩌면 보인다면 그냥 가능해요. 내가 지금 뭐 이런 표를 안 드려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표 왜 주는 건데요? 좀 이제 이 표를 드린 이유는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좀 기준을 드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그게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할 때 어떤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표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인다면 바로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좀 다르게 공부하지 말고 어쩌면 곱셈 공식의 역방향이야. 반대로 가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걸 먼저 공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다 하지 못합니다. 좀 한 이틀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 한 절반만 할게요. 자, 메뉴에 보시면 자, 지금 시작할게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하나 있어요. 많이들 이거를 빼먹고 밑에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왜? 이걸 항상 먼저 해줘야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제가 영순이란 말은 어쩌면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항상 모든 문제 풀 때 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뭐? 혹시 공통인수. 저희가 방금 인수란 말을 배웠잖아. 근데 이제 식이 2개 이상이고 항이 2개 이상이면 그런 이제 항마다 혹은 식마다 공통인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묶어주는 게 항상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요게 일단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로 볼게요. 항상 첫 번째는 이건데요. 저희 교재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가 이거를 연습하는 페이지예요.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문제야.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자, 얘를 하기 전에 뭘 체크하라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항 2개 보이세요? 혹시 여기 2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 보이시나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자, 선우야. 둘 다 들어있는 게 누구예요? A요. 그쵸. 요게 이제
방금 제가 그 필기에 나와 있는 이게 공통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중에 쉽게 말하면 둘 다 들어있는 그런 게 있냐는 거야.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뭐다? 그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요 사소한 것도 어쩌면 인수분해야. 어쨌든 식 곱하기 식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뒤에다가는 뭐를 쓴다? 보통 남아있는 것들을 뒤에다가 쭉 써주면 됩니다. 어쩌면 요 1번 문제는 요 분배 법칙을 쓴 거를 다시 묶어주는 요 작업인데 요것도 사실은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인수분해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시간계를 식 곱하기 식으로 분리하는 작업인 거야. 이해돼? 자, 요런 느낌 살려서 한번 2번, 3번, 4번 풀어볼게요. 요게 영순입니다. 자, 인수분의 가장 기본은요. 공통인수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가 끝날 쯤 되면 다들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겨요. 막 인수분해가 막 거창한 거인 줄 아는데 요것도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뜻이 뭔지를 기억해봐. 인수분해는요. 시간계를 식 2개 이상의 곱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시죠? 얘도 식이야 식. 당당하게 단항식입니다. 단항식. 얘도 식이잖아요. 요것도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자, 세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1분이 되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사실 학년마다 매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학기는 도형을 배우는데 보통 도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1학기 때 배우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다 중요했어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는. 요게 안 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되게 고생하는 거야. 남들은 되게 잘하는데 혼자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끙끙 앓아요. 자, 인수분해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인 게 있으면 묶어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자, 한번 누가 해볼까? 자, 2번 문제는 지원아. 혹시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뭐 나오세요? 마이너스 4a 어, 가로치고 a 더하기 2.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고, 여기서 요 문제 풀면서 하나 좀 팁을 드릴게요. 아마 어떤 친구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답안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마이너스는 안 묶어주고, 혹시 이렇게만 쓴 친구 있으신가요? 자, 이거는 안 틀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것도 어차피 맞는 건데, 자, 기억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답 쓸 때라던가 혼자 풀 때는 보통, 자, 이렇게 예로부터 그랬지만, 예로부터 문자 앞에 마이너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희가 수학에서는 문자 앞에는 가급적이면 마이너스를 안 좋아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한 가지, 자, 이건 어쩌면,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냥 기억하세요. 문자 앞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도 묶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마 너네 학교 시험 보기에도 요 위에 건 없을 거야. 자, 앞으로는 습관적으로 마이너스도 같이 묶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여러분 중에 요 4를 빼먹은 친구도 있나요? 숫자도 묶을 만한 게 있으면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3번 문제는 자, 우진아 얘 혹시 인수분해하면 뭐 나올까요? A 가로 네, 치고 네, 2B 네, 마이너스 Y 플러스 3. 잘했죠. 이번에는 공통인수가 뭐밖에 없다? A밖에 없다는 거야. 항이 3개일 때는 셋 다 들어있는 거를 봐줘야 돼요. 그냥 한 2개만 들은 건 안 되나요? 그건 안 돼요. 왜? 전부 다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있는 것만 봐줘야 돼. 한 번 더. 4번 문제는 혜리나. 자, 얘는 혹시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요? 3b 가로치고 네. a 제곱 더하기 a 빼기 3b요. 이렇게 잘했죠. 이번에는 뭐도 있고
3도 여러분 들어있어요. 어떤 친구 또 말해. 쌤 6이란 건 없는데요. 들어있잖아. 저기 안에. 그게 약간 소인수분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빼먹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문자도 얘는 B가 2개 있고 B가 1개, B가 1개니까 B 1개는 묶을 수 있겠지. 그래서 꺼내주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려가 봐. 자, 유제 2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1번 문제도 혹시 여러분들 공통인수 있는 거 보이세요? 자, 민서가 1번 문제는 공통인수가 누구게요? 자, 그 전에 1번 문제 민서가 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약간? 4개? 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 있잖아요. 이게 한 개의 항이 사실은요. 어쩌면 이렇게가. 여러분들이 4개라고 말하려면요. 이 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4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이라는 거는요.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항이란 건 원래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는 그런 각각의 덩어리를 말해요. 그치? 자, 오른쪽처럼 전개를 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항이 4개야. 간단히 이거는 뭐 상식 같은 건데 왼쪽은요. 사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항이란 말을 굳이 쓰진 않지만 굳이 말한다면 항이 2개짜리라고 봐야 돼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는 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요런 상황에서 자, 민서가 혹시 이번 문제는 공통인수 보이세요? 뭐 있게요? X 더하기 Y. 그치 여러분들 보여? 요게 공통인수예요. 또 희한하게 위에 문제를 풀고 오면 요런 거는 공통인수로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자, 공통인수가 이렇게 다항식일 수 있다는 거. 이제 뭐 하면 돼요? 공통인수로 묶어주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묶을 수 여러분 있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뭐 써라? 남아있는 걸 다 쓰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어쩌면 요 식을 인수분해한 거예요. 자, 요것도 어쩌면 요번 페이지의 컨셉인 공통인수로 묶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이어서. 자, 공통인 게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좀 이렇게 공통인 게 있는지를 꼭 먼저 체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요, 무조건 이제 숙제할 때 이런 전개된 게 보이면 항상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알겠지? 자, 그럼 3번 문제는, 자, 재훈아. 얘 혹시 일단은 인수분해 뭐 나와요? 자, 얘 뭐 나올까, 재훈아? 참, 이 문제의 공통인수가 뭐예요? 2A 빼기 B요. 요거죠. 자, 공통인수로 묶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뭘 써라? 남아있는 걸 다 쓰라고 했죠. 이렇게. 이게 일종의 우리가 앞에서는 분배 법칙이라 배웠던 그 상황에 사실은요. 얘가 지금 분배 법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묶어준 거예요. 왔다 갔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2번 문제. 이거 별표 하나 칠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들 좀 실수를 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약간 요게 약간 유형 문제야. 하나에. 자, 이 문제는요. 별표 치시고요. 자, 언뜻 보면 공통인수가 없어 보이지. 왼쪽에 A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A가 없고 B도 없고 심지어 얘네들도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언뜻 보면.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자, 얘네들이 다르긴 다른데 아예 다르지가 않아요. 좀 약간 관계가 있게 달라요. 자, 어떤 관계가 있다? 자, 왼쪽은 x 빼기 y고요. 오른쪽은 y 빼기 x지. 이게 딱 무슨 차이다? 이게 딱 지금 부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요 얘가 나옵니다. 자, 가끔 문제 풀다가 이렇게 부호 차이 정도만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같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이 부호 차이를 해결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게 지금 부호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친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요 부호 차이가 해결이 되겠지. 실제로는 같은 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시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여기 있는 y 빼기 x를 어쩌면 이렇게 지금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부호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묶어봤더니 이제는 뭐가 보인다? 공통인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니까 혹시라도 이제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혹시 약간 유사한 게 있나를 봐줘야 돼. 유사한 거는 부호 차이인 경우는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이 관련 문제인데, 자, 좀 의심을 해봐야 돼. 뭔가 바로 포기하지 말고, 근데, 쟤네들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부호 차이일 때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부호 차이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칠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책을 쭉 넘겨보셔가지고 별표 친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들이야. 너네가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고 실수할 만한.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그러면 풀어보셨나요? 자, 민주야, 요거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 뭐 나올까요?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2y랑 2a 마이너스 2. 그쵸, 요렇게. 자, 이번 문제도 뭐야? 요 자리가 다르긴 한데 약간 부호 차이야. 요때는 뭐 하자? 마이너스로 묶어주자는 거예요. 요러면 같은 식이면서 뭐가 돼? 요렇게 공통인수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걸로 묶어주시고 요 남는 자리에는 남아있는 것들을 쭉쭉 써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랑 요 다음 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기본인데 한 장을 소모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이걸 간과해. 뒤에 이제 뭔가 좀 거창한 걸 배우고 나면 사소해 보이는 요 작업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문제도 여러분들이 저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한번 믿음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숙제 범위는 인수분해니까 전개하는 건 관심 없어요. 가급적 묶어주는 쪽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장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린 표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위에 보이세요? 완전 제곱식, 합차, 크로스가 또 나옵니다. 근데 왜 나온다? 이번에는 전개되어 있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보여? 이거를 너네한테 묶을 줄 아니? 다시 묶을 줄 아니?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민석이처럼 이게 이미 아마 약간 보이는 치고 있을 거야. 뭐고? 이거 같은데? 그게 이제 뭐냐면 많이 전개해 봤더니 좀 식의 모양이 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제가 얼마 전에 숙제할 때도 이제 강조했던 게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며 어쩌면 그냥 제가 드린 표를 안 보고도 그냥 가능해요. 일부 친구는. 근데 어쨌든 자, 제가 드린 표를함을 통해서 같이 좀 구조화해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표로 한번 돌아오시면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운 게 영순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공통인수가 있는지, 즉 묶을 만한 게 있는지를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전략을 세울 건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안 세웁니다. 저는 좀 이제 깔맞춤을 위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뭐에 따라서 자, 지금부터 항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첫 번째는요, 항 2개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곱셈 공식이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항 2개짜리는 뭐밖에 없다? 소위 합차밖에 없습니다.
합차는요 항상 마지막에 결과물이 항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봤는데 항이 두 개다. 그냥 거의 99% 확률로 합차 문제일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전개해봤기 때문에 뒤로도 갈 수 있겠지만 굳이 한 번 더 구조화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항이 두 개일 때는 뭐를 의심해봐라? 하나밖에 없어요. 합차를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자, 요게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건데 이 친구의 구조를 보시면요. 어떤 모양이야? 우리가 이렇게 올 때 이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했잖아. 즉 이제 문제에서 요걸 준다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제곱 모양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자 반대로 가야 돼. 자, 요 반대로 가는 거 한번 의식해 볼게요. 결론이 뭐예요? 앞 뒤를 한 번 더 하고요. 앞 뒤를 뭐 하면 돼요? 한 번 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이제 항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합차겠구나. 그래서 앞 뒤를 판단한 다음에 뒤에다가 인수분해 할 때는 앞과 뒤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라는 거예요. 자, 저희 책과 순서가 살짝 다른데요. 합차 먼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가 여기 79쪽에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저는 보이는데요. 보이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이제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자, 3번 문제. 제가 푸는 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를 체크해라? 자, 한번 필기해 드릴까요? 공통인수를 체크하세요. 항상 이 전략을 쓰기 전에 혹시 묶을 만한 게 있나? 혹시 묶을 만한 게 있나를 체크하는 거야. 근데 없어 보이죠? 뭐 묶을 게 없잖아. 그럼 그 다음 단계 뭐를 체크해라? 항의 개수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수에 따라서 전략을 쓸 거거든. 근데 이번 문제는 항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너네가 배운 곱셈 공식 중에 항 두 개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빼박 합차일 겁니다. 아, 합차겠네. 그럼 이제 뭘 체크해야 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일 거니까 앞뒤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4x 제곱이니까 앞에가 뭘까요? 2x 맞을까요? 요거랑 같은 거잖아. 앞뒤를 체크해 줘야 돼. 그리고 81분의 y제곱은 같은 말이 뭐다? 이거잖아요. 요렇게 이제 아까 합차 모양의 t를 내주라는 거예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네. 그러면 저희의 외운 결론은 뭐다? 자, 인수분해할 건데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빼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 숙제에 전개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인수분해 묶어주자는 거예요. 자, 요런 느낌 살려서 한번 3개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보통 할 때 이렇게 좀 구조화를 전 해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흐름을 정리해 놓은 거야. 첫 번째는 공통인수 인수 없나? 항상 제일 먼저 체크. 방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항 몇 개지? 항 두 개네.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합차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거창해요. 중3들은 사실 뭐 몇 개 안 배워가지고 솔직히 너네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여기 고등부에서 쓰는, 제가 얼마 전에 고등부에도 인수분해를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재미로.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고등부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말 대빵 많아요. 인수분해 전략이 진짜 많아요. 고등부는. 보여? 사실은 그래서 고등부는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고등부는 항 두 개짜리가 합차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요. 새롭게 배우는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 보니까 고등부는 사실 이 작업이 거의 필수인데, 솔직히 중3 정도까지는 막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몇 개 안 배웠단 말이야. 합차, 완전 제곱식, 크로스밖에 없잖아. 사실 어쩌면 이제 이 작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구조화해서. 자, 한번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누가 해볼까? 민주야. 자, 요거 한번 인수분해 볼래요? 뭐 나올까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이 그쵸. 일단은 공통인수 없잖아. 묶을 게 어딨어요. 그리고 항이 몇 개야? 두 개네. 니는 합차할 거라는 거지. 빼박. 그럼 뭐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즉 앞뒤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앞뒤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는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쵸? 자, 2번 문제는 선우야. 자, 얘는 인수분해하면 뭘까요? 4a 플러스 b하고 4a 마이너스 b. 그쵸. 그러니까 아마 그냥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까 제가 위에다 써놨지만 그냥 보이면 뭐 더 땡큐죠 뭐. 그러니까 바로 가면 되고요. 잘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한 표예요. 나름의 구조와. 알겠지? 마찬가지야. 공통인 거 없잖아요. 뭐 공통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통인 거 없고 항이 두 개니까 합차겠거니 하는 거지.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는 재훈아. 혹시 얘 뭐 나왔어요? 그 가로 음. 하고 x 더하기 y 그다음에 가로 또 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5y요. 앞에도 5y인 거야?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일단 잘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객관식 보기에 이게 없을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 언뜻 보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을 안 보이잖아. 자, 여기서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재훈이의 풀이는 어쩌면 얘를 항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준 풀이에요. 이렇게. 그치? 혹은 두 번째 풀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이제 x 앞에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요거 둘 다 필기하세요. 왜 뭐가 나올지 몰라. 이런 모양 정도는 수학은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꺼내고 넣고 해갖고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다 일단은 꺼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갔다면 아마 이렇게 정답이 나온 친구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 색깔 모양이 훨씬 예뻐 보여요. 왜냐면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파란 색깔 풀이는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게 또 있잖아. 우리가 x, y 중에서 x를 조금 더 주인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x 쪽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게끔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자,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자, 구조를 보라는 거야. 구조를. 4제곱이라고 겁먹을지 말고 이게 과연 구조가 합차의 구조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결과물은 얼마 전에 그 곱셈 공식 때도 본 적 있는 결과물이야. 합차에서 약간 요런 문제가 탁 나와버리면 요렇게 끝날 때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 문제를 반대로 가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제가 드린 표를 마음속 기준 삼으세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통인수 있나 없나. 두 번째는 항이 몇 개지. 항이 두 개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합차가 아닐까 라는 거야. 그리고 합차는 항상 생긴 모양이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이 돼야 돼.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합차 모양인데 약간 위에랑 다르게 조금 아닌 척 하는 거야. 근데 얘도 뭐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x4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x제곱의 제곱이고요. y4제곱은 y제곱의 제곱이잖아. 이게 지수 관련 법칙을 이용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즉 구조상 합차야. 그래서 구조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앞뒤 구조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해주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빼주는 거죠. 그런데 자,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얘가 한 번 더 되겠네요. 그쵸, 합차가. 그래서 이 문제 기억나세요? 저희가 앞에서 도미노 문제라 불렀던 그 문제의 인수분해 문제래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말할 때 보통 도미노 문제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차에서 많이 나오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풀었단 말이지, 앞에서는요. 근데 이제는 인수분해니까 반대로 가자는 거야, 반대로. 자, 꼭 구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하나 더 필기해봐. 자, 요건 어떠세요? 조금 또 이제 합차긴 한데 합차 아닌 척하는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이 문제도 합차로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인수분해하래요. 요것도 구조가 합차로 보이시냐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 두 문제는 약간 모양은 이렇지만 합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말한 구조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4제곱인 거 그거는 관심 없어요. 일단 저는 이 전체의 모양만 보겠다는 거야. 오른쪽도 2x 빼기 y의 제곱이지만 좀 멀리서 모양만 보시면 이게 합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자, 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거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이잖아. 이 제곱 빼기 제곱꼴은 합차라고 여러분들. 합차. 이게 이래봬도 합차의 모양인 거야. 누가 앞, 얘가 앞. 누가 뒤, 얘가 뒤. 자, 이제 합차의 결론이 뭐였다?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해주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빼주는 요게 이제 합차였죠. 이렇게 인수분해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유제 5번에 있는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유제 5번에 여러분들 자, 4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자, 유제 5번에 4번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은 좀 아마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머리가 좀 시원시원해집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전개도 가능하고 인수분해 묶는 것도 가능해져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연습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사실은 뭐 내가 책을 더 사서 풀란 얘기는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주어진 숙제도 안 하면 그냥 뭐 저한테 그냥 뭐 어떻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답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혹시 지원아 4번 문제 인수분해 해봤니? 네. 뭐 나와요? 7a라고 가르치고 x 더하기 2y 네. 가르치고 x 마이너스 2y. 자, 이 문제가 뭐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못 푼 친구는요. 공통인수로 안 묶어서 푸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첫 번째가 공통인수로 묶으라고 했는데 제 말 생무시하고 항의 개수만 보시면 항이 두 개인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합차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합차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제곱이 아닌데. 그치? 이 문제가 뭐다? 공통인수의 중요성. 공통인수의 중요성이에요. 공통인수의 중요성. 사실 이번 라인에 있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예요. 그냥 항의 개수만 보면 항이 두 개야. 그냥 합차가 안 되네. 쌤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공통인수가 0순위라 했습니다. 즉 지금 지원이는 제가 시킨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먼저 뭐부터 하고 공통인수로 묶어준 다음에 그리고 보시면 요 자리가 합차로 보인다는 거야. 합차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완전 제곱식까지 할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로 가보시면 자, 첫 번째가 항이 두 개짜리인데 자, 이 친구는 합차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항이 세 개짜리는 너네가 이번에 배운 누구도 완전 제곱식도 항이 세 개 나오고요. 크로스도 보통 항이 세 개 나와서 보통 항 세 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이겠거니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나마 조금 더 쉬운 완전 제곱식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저희가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은 쉽겠죠. 자, 공부하는 방식을 이해하라는 거야. 자, 어쩌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숙제가 이렇게 전개하는 게 숙제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이제 거꾸로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 이거를. 근데 아까 전에 저기 민석이라던가 몇몇 친구처럼 이미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대충 그냥 보이니까 하는 거야, 보이니까.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한번 의식해 볼게요. 이 전개된 식의 모양을. 자, 제가 편의상 역시나 앞, 뒤란 말을 한번 써볼게요. 자, 항이 3개일 때는 첫 번째 뭐를 의심해 봐라. 자, 완전 제곱식이 아닌가를 의심해 보는데 어쩌면 크로스랑 비교했을 때 완전 제곱식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식 안에 뭐가 있다? 어쩌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무조건 식 안에 제곱이 몇 개 있어요? 제곱이 2개 있어요. 무조건 시간에 제곱이 2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곱이 2개 없다. 무조건 얘는 아니에요. 완전 제곱식이. 무조건 제곱이 2개 있어야 돼. 항 3개 중에 2개가 제곱 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가운데 있는 모양을 보시면 저희 많이 봤었죠. 이 제곱이 2개가 있는데 편의상 제가 A를 앞, B를 뒤라고 할게요. 가운데 어떤 항이 있어야 돼? 2개를 곱한 다음에 2배한 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딱 요런 구조일 때. 요런 구조일 때. 자, 요런 구조일 때 오른쪽에 결론은 뭐다? 앞과 뒤를 더한 거의 제곱입니다.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 전개하기 전이거든요. 약간 요렇게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야. 어쩌면 완전 제곱식인지 아닌지는요. 이제 크로스랑 가장 비교되는 거는 제곱이 2개 있다는 거. 제곱이 2개 있으면 거의 빼박 완전 제곱식일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뭐 거창하게 설명드렸지만 막상 아마 그냥 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뭐 1번 문제 보시면 자, 역시나 배운 대로 갑시다. 첫 번째는 공통인수 있는지 체크. 근데 없네요.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다? 항의 개수. 근데 이번 문제는 항이 몇 개예요? 3개거든요. 그리고 항이 3개짜리는 저희 머릿속에 2가지가 검색이 돼야 돼요.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이 항이 3개고요. 두 번째 크로스가 항이 3개예요.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은 자, 특징이 있다는 거야. 뭐 제곱이 2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보이세요? 자, 요게 x의 제곱이죠. 그런데 자,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런 16이라는 수는 제곱이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플러스 버전, 마이너스 버전. 맞아? 근데 둘 중에서 잠깐만요. 자,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맞는지는 뭐를 보고 결정한다? 가운데 요 친구의 부호로 결정하겠지. 왜? 결국 우리가 이거 2개를 곱했을 때 얘가 돼야 되거든. 근데 가운데가 플러스란 말은 여기 있는 얘를 썼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가지가 있지만 플러스가 맞겠다. 결정이 되면 결론은 뭐다? 앞과 뒤를 더한 거의 제곱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쌤, 이거 하나 풀는데 왜 거창하게 하세요? 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면 바로 가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오른쪽에 3개 풀어볼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제가 책이랑은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 제가 드린 표는 항의 개수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표라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2번, 3번, 4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면 쉬워. 그냥 왔다 갔다 나중에 머리가 시원해져요. 어차피 수학은 맨날 말하지만 왔다 갔다가 생명이야, 원래는. 왔다 갔다가. 전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곱셈 공식. 묶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 요게 이제 자유자재로 돼야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런 식들이 나오면 이런 식들을 가지고 노는 거야, 어쩌면. 네.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게 소인수분해라며 이렇게 식들을 가지고 노는 게 곱셈 공식, 뭐 변형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식을 가지고 놀 줄 아는지. 근데 하면 늘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는 자, 누가 해볼까? 재훈아. 혹시 2번 문제는 인수분해 뭐 나오게요? 가로치고 네. 2x 빼기 1 네. 가로치고 제곱.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보시면 제곱이 두 개 있다는 거지. 그런데 보통 이제 한 개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의 순간은 누굴 봐라? 가운데를 보시면 아 얘가 맞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치? 한 번 더. 3번 문제는 누가 해볼까? 자, 선우야. 얘는 혹시 인수분해 뭐 나와요? 가로치고 음. a 플러스 4분의 1 제곱이요. 그쵸. 이렇게. 마찬가지야. 제곱 두 개 있잖아. 제곱 두 개 보면 거의 빼박 얘입니다. 제곱 두 개. 자, 4번 문제는 도훈아. 혹시 이거 해봤어? 뭐 나올까? 마이너스 2 가로치고 x 빼기 6 가로 닫고 제곱. 그쵸.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로 안 묶은 친구는 못 풀었을 겁니다. 공통인수가 있는데 요거를 안 묶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래서 항상 영순이가 공통인수라는 거예요. 걔를 항상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보면서 항의 개수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뒤에서 많이 써먹어야 되고 어쩌면 약간 왔다 갔다 상황이야.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요. 자, 요 식이 네모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식이 뭐가 된대요?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자, 요때 그럼 네모에 들어갈 만한 시열은 뭔지 보이세요? 어차피 이번 문제는요,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즉, 약간 요런 모양이 된대요. 요때 이제 네모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게 좀 중요해요. 요 작업이 이제 나중에 뒤에서 2차 함수할 때도 많이 쓸 거고요. 요 작업을 좀 저희가, 사실 완전 제곱식이 좀 중요해요.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도 중요해요. 얘는 좀. 자,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민서가. 네모에 뭐 들어갈 것 같아요? 25요. 오, 그쵸. 자, 요것도 그럼 제가 한번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너네가 외웠던 완전 제곱식이라는 식의 모양을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번 문제는요, 저희한테 뭐를 준 거다? 자, 뭐를 준 거다? 여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요 비제곱 자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요 자리가 얼마인지. 그치? 자, 지금부터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번처럼 요 자리가 비어있는 문제, 혹은 3번처럼 요 자리가 비어있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히 요 1번 유형이 정말 좀 중요한 유형이거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여기를 구해야 돼. 근데 주어진 게 이렇게 앞에 두 개잖아. 자, 어떤 관계가 있다. 지금부터 구조화합니다. 첫 번째, 여기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부터 얘만 꺼내고 싶어요. 요 b만 꺼내면 b 제곱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꺼내냐면 첫 번째, 자, 요거를 지워줘야 돼. 누구를? 요거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앞에가 뭔가의 제곱일 거 아니야. 이 뭔가의 제곱인 얘를 가운데 한번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 문제랑 같이 볼게요. 앞에가 지금 x의 제곱이니까 여기 x를 하나 지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 b만 남기려면 나누기 2. 나누기 2. 즉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요게 여기서의 b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제곱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책에 따라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x를 지운 다음에 요 자리는 이 친구의 반의 제곱. 앞으로 아마 학교 가시면 이 말을 좀 들을 거예요. 특히 요 자리가 bs의 때 보통 반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절반의 제곱 자리다. 보통 이렇게 거의 외우기도 하는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한 친구는 자,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1번 풀어보실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자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물어볼까요? 그럼 요 자리는 혜리나 혹시 요 자리에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응? 모르겠어? 한 번 더. 자, 요 식을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B를 원하는데 첫 번째, 자, 그냥 순서를 기억하세요. 앞에가 뭔가의 제곱이잖아. 얘가 지금 뭔가의 제곱이잖아. 이 뭔가를 한번 지워줍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있는 A를 지워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게 B가 아니야. 남아있는 게 2B란 말이지. 요 친구의 절반을 해줘야 돼. 여기 절반을. 자, 요거의 그럼 절반이 얼마예요? 8분의 1이잖아. 요 절반의 제곱자리다라는 거예요. 요 절반의 제곱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의 제곱이라고 외웁니다.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즉 얼마나 봐? 64분의 1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가보시면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보자? 자, 여기 있는 저희가 외운 요식의 구조를 보시면 돼요. 이번 문제는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가운데가 비어 있단 말이지. 자, 근데 보이세요? 요 자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앞뒤를 한번 곱한 다음에 2배 자리입니다. 즉, 여러분들 앞에서 제곱 뽑아오신 다음에 곱한 다음에 2배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 위에서 말했는데요. 자, 앞에는 자, A의 제곱이라 할게요. 근데 36B의 제곱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어요. 6B의 제곱일 수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6B의 제곱일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가운데가 비어있는 문제는 정답이 2개가 나옵니다. 다시 끝에가 비어있는 문제는 1개가 나오는데 가운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2개가 만나면요, 가운데 뭐가 생겨요? 2개를 곱한 다음에 2배 하시면 12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2개를 만나게 하시면요, 곱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마이너스 12가 생겨서 보통 요 자리는 뿔마 12 2개가 생겨요. 자, 요 가운데 비어있는 것만 한번 주의해 보시면서 3번 풀어볼게요. 한 번 더 해봐. 약간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뭐 그런 문제인데, 어쩌면 이제 요 식을 가만히 써놓고 보시면 요 시간의 전략이 들어있긴 해요. 자,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는 양옆에 거를 1개씩 곱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플러스 버전, 마이너스 버전 2개가 있다는 거. 가운데는. 그리고 끝에 비어있을 때는 일단 앞에 있는 걸 한번 지운 다음에 반의 제곱. 반의 제곱자리가 끝자리입니다. 요렇게. 그럼 3번 문제는 선우야, 혹시 정답 뭘 것 같아요?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14. 플러스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한 번 더 외워, 쌤. 그럼 봐봐. 요 자리가 지금 7x 제곱이잖아. 자, 사실은 여기도 물론 뿔마 7이긴 한데 보통 이 뿔마는 한쪽만 주면 되니까요. 자, 요 자리는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제곱자리니까. 음수의 제곱도 양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2개가 만나시면 그냥 14가 되고요. 다시 요렇게 2개가 만나면 마이너스 14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건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한 번만 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5만 더 할게요. 자, 요거 풀어봐. 자, 이번에 또 뒤에가 비어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풀까요?
자, 2번 문제 혹시 나온 친구 있을까? 자, 민서가. 혹시 2번의 네모는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9. 자, 여러분 뒤에는 말했지만 마이너스 9가 될까요? 여러분 뒷자리는요 여기 마이너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가의 제곱이 아니잖아. 여러분 가운데는요 필연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뒷자리는요 봐봐 위에 봐봐 여러분들 여기는 뒷자리는요 얘네 자리는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여기 자리는 여기만 뿔마가 원래 바뀌잖아. 요 자리만 뒤에는 하나밖에 없고 일단 숫자는 잘 구했죠. 9가 된다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또 희한하게 제가 반의 제곱했다고 아마 이렇게 푼 친구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여러분 요거 아니에요. 제가 위에 지금 순서를 말했잖아. 순서가 반의 제곱이 먼저가 아니라 원래 순서가 뭐다? 자, 앞에 있는 얘를 먼저 보시면 얘가 지금 뭐야? 자, 2x의 제곱이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걸로 얘를 한번 나누기였어요.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의 뭐? 두 번째 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인 거예요. 이거의 절반의 제곱인 거예요. 요렇게. 자,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작업을 안 하면 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요런 느낌. 자, 뒤로 가봐. 여러분 84쪽 가보세요. 오늘 저희가 좀 숙제가 왔다 갔다인데 숙제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 문자도 발송될 거야. 자, 84쪽에 4번까지만 빠르게 풀게요. 정말 요것만 풀게요. 제가 원래 요 뒷타임에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4번 가보세요. 이 문제 시험 문제 이상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의 문제인데 요렇게 나와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잠깐 고민해 볼 시간 드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예상하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승우는 끝나고 저기 온라인에 일단은 안 한 거 두 문제 마무리 짓고 숙제는 다 했다고 했지. 바로 틀린 거 오답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올려주세요. 또 안 올려주면 제가 내일이라도 들어오게 해서 또 스파르타를 해야 되니까 미루지 말고 준혁이는 남아서 저랑 질문도 하고 다 끝내고 가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많이 해본 친구는요 인수분해가 어렵지가 않아. 그냥 오히려 막 제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별로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근데 일단은 어쩌면 그게 맞아요. 반대 상황인데 거꾸로 가면 되죠 뭐. 많이 전개해봤잖아. 자, 이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요 요게 뭐야? 우리가 1단원 무리수에서 배웠던 그 문제 맞아요? 자, 요거 한번 물어볼까? 자, 이거 우진아 얘 어떻게 나와요? X 왜요? 제곱 때문에 됐죠. 와우,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제곱이 항상 x로 나와요? 자, 선우가 도와줄래? 이거 왜 x로 나와요? 제곱이니까 x로 나온다는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전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선우야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지난번 숙제에도 이게 있었는데 어떻게 풀었지? 단원다지 이게. 여러분 단원들 혹시 이 문제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루트랑 제곱 같이 있어서 그 벗겨지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피기하세요. 너네 공부를 대충 하지 마. 큰일 나요. 너네 이거 저랑 할 때 이렇게 배웠나요? 항상? 이거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와우. 여러분 이거 제가 그 당시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너네
고등학생 중에도 이렇게 연식어가 있어요.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루트랑 제곱 만나면 나오는 건 맞는데 뭐를 말해야 돼? 부호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져 여러분들. 양수는 그냥 나오고 기억 안 나? 음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우진이랑 선우는요 공부를 대충 한 거예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고 그냥 나온다? 물론 이 문제는 여기가 양수라서 우연히 맞았네요. 근데 그냥 나온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런데 자 오른쪽이 재밌다는 거야. 요게 지금 요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마 오늘 수업 전까지는. 근데 이제 얘가 오늘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도훈아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자, 얘 인수분해는 뭐예요? x 마이너스 2 얘 제곱 제곱이죠. 인수분해.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뭐야? 다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리수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제 요 문제 하나로 이제 인수분해도 물어보면서 완전 제곱식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무리수 관련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거야. 풀어보세요. 이것도 우진이랑 선우 말대로 이렇게 나오나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하면요 성적이 대충 나온다는 거야. 꼭 명심하시고요. 알겠지?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요거는 한번 자 누가 도와줄까? 혜리나. 얘 어떻게 나와요? 그처럼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 맞아요. 왜? 자, 그럼 앞에 우리 그때 연습 많이 하고 오신 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요걸로 이제 요 모양 여러분 만들 수 있잖아요. 어허, 음수네. 음수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푼 거지? 지난번 숙제도 있었는데 베낀 건가? 이렇게. 자, 여러분 중학생 때 100점이 안 나오면 너네 고등학교 때 중학생 때 100점이 나와도 요즘에 안 하고 가면 애들 막 70점 나와. 그 중학교 때 100점이 안 나오고 뭐 70 나오면 고등학교는 50이 하나 나 성적이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문제랑 연결되는 문제라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로 인수분해 무리수 동시에 묻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 이제 개념편, 자, 76부터 80까지. 그리고 점프해서 여기 84쪽. 여기 한 페이지는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76부터 80까지 점프해서 84쪽. 요 한 페이지. 자, 풀어보시면 되고. 자, 유형체는요. 자, 60쪽부터 62쪽까지. 자, 60쪽부터 62쪽까지. 그리고 점프해서 67쪽. 그러니까 오늘이 왜 자꾸 점프를 하게 되냐면 가운데 크로스를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프를 해야 돼. 자, 60부터 62 그리고 67까지. 그리고 자, 오늘도 온라인 숙제가 있고 다시 맨 앞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 책 나가기 전에 이제 온라인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까먹을만 하면 또 드리는 거예요. 특히 무리수 쪽은 앞부분이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앞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서라도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오늘 중으로 오늘 채점한 거, 오답 쓴 거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승우랑 준혁이는 잠깐 남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수업 할게요. 토요일날 오후 2시 반 똑같습니다. 토요일에 뵐게요. 안녕.